인터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방송사상 최대 인원을 한 수제에 모셨습니다. 4당 캠프의 뭐랄까 이거 이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이빨들을 저희가 모시고 사자 토론회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3자 토론을 했는데 난리가 났었거든요. 질서도 없는 데다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뒤죽박죽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규칙을 간단하게 정했는데 우선 첫 번째 규칙은 빙의 후보 이름을 말하고 상대방을 지목해서 하는 겁니다. 빙의. 두 번째는 지명해서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너무 많으니까 상대방 한 사람만 지목해서 두 분 사이의 공방이 2회 이상 이어지면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끊고 또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릴 텐데. 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태욱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란 대체 후보 홍준표 후보 대변인 정태욱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바른정당 의원. 예, 유승민 후보 캠프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측 장재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이 초선 의원 노는데 이 재선이 와가지고 참 정말 죄송합니다. 네,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선수로 이게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수로. 자, 우선 몸 푸는 의미에서 본인 캠프의 후보를 제외하고, 예, 어차피 본인 후보 캠프는 칭찬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 캠프 다른 사람 거론 안 하셔도 되고요. 한 사람만 지목하셔도 되고, 세 분 다, 그러니까 본인 후보를 제외한 4명을 총평하셔도 되는데 짧게 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1, 2, 3, 4번. 말씀하실 때 네. 제인입니다. 혹은 문재인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철이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 그래요? 예. 예. 문재인 후보 쪽입니다. 너무 예. 길어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제인. 오케이. 예, 예. 제인 쪽입니다. 아니, 말이 빙의, 이상하네. 빙의예요. 예. 제인입니다. 아, 제인입니다. 네. 예. 제인. 어제 다른 후보만 얘기하라고 그랬죠? 예, 다른 후보만. 어제 저도 뭐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도 너무 못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 아니, 토론회가 제가 본 것에도 세 번째인데 이게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반대 경우도 있더라. 갈수록 못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요? 누구죠? 다 알던데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합니까? 너무 또 좀 견제한다 그럴까 봐. 네, 네. 여기까지 아까 좀 우리 빼고. 저기 기다리면서 다 합의 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자, 그러면 2번. 예. 저는 뭐 총평을 하라 하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너무 아니, 준표입니다. 하셔야 아, 예. 대란 대치. 대란 대치입니다. 대란 됐죠? 예. 대란 대치 홍준표. 너무 길어요. 예. 그럼 두세 자 정도로 해주세요. 대란. 스트롱이요. 뭐 대란 대치 간단하잖아요. 대란 됐죠? 스트롱 좋네요. 스트롱. 스트롱맨. 아, 그랬죠. 좋아요. 자. 스트롱. 스트롱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자잘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했다 그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문재인 후보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국민들이 아무 그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 안철수 후보는 너무 자잘한데 너무 매달려 가지고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할까요? 예. 자, 3번. 예, 찰스입니다. 이거 성공. 예, 잘 씁니다. 찰스입니다. 예, 아마 5년 후에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대선 후보 토론에 너무 자주 하지 말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각 후보 간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장재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정말 내용면으로 어쩌자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치개혁, 외교, 안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5명 모두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답이 없어요. 5명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유승민 후보도 아직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 2가지 프레임입니다.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개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그 프레임하고 DJ의 햇볕 정책 그 2가지 프레임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과거 회기형 자기가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미국, 중국의 공동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한국이나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그러고 바로 내가 러시아에 날아가서 푸틴과 이 문제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이 3국의 정례화 이것부터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공약을 좀 발표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비전을 그러니까 박정희, 김대중을 뛰어넘는 안보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다음에 역대급 지금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아, 이거 공장장님. 그거 외에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장재현 의원님은 의원님 공약을 발표하시고 의원님이 지금 튀어보시려고 하시죠. 저 빙의를 안 하시나 근데 보구나. 유승민 의원을 왜 뭐 대변 안 할 것도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5년 후에는 장재원 아니, 토론회를 의원이 보시면서. 아마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토론을 보시면서. 메이비. 평론가는 그럴 것 여기까지. 예. 그런 좋습니다. 자, 앞으로 유승민 후보 승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거나 별명이 있나요, 유승민 후보에? 없죠? 없죠. 그럼 승민입니다. 예, 승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 명을 지목해서 하는 겁니다. 지목해서 예. 지명 양자 토론. 예. 양자 토론 원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명 양자 토론 빙의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 번 순서대로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순서 없이 할 텐데 자, 1번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자꾸 한 사람만 얘기하면 뭐라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 후보 저는 제인입니다. 네, 후보에게. 유승민입니다. 예. 그 어제는 전 뭐 우리 안철수 후보의 표현이 좀 유승민 후보 좀 실망스럽던데 딴 게 아니라 평양 대사 발언이요. 그건 그냥 수사 아닙니까? 수사죠.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공약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유승민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많은 유세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있는 앞에서 평양 대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유승민 아니고 문재인 후보하고 어떤 얘기가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더 재밌었어요. 농담이다. 어떻게 그런 걸 농담이라고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나하나 하고 나간 거죠. 그거는 확인은 한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확인 한번 하면 끝날 일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좀 제가 전 유승민 의원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그리고 유승엽 의원이 장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물었잖아요. 그것이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안철수 후보는 그 섀도우 캐면을 짠 거냐 이런 얘기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건 아니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변 왔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유승엽 의원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이제 득담한 거를 가지고 답변이 그러는데. 답변이 더 아니, 그러니까. 역대급이었어요. 저는 뭐 농담이었다. 유승민 의원도 지금 4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보통 유세장 가면 뭐 그런 정도 아니 얘기는 그렇지는 하거든요. 않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유세장에서 좀 과했다. 예를 들어서 평양 대사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답변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농담이었다. 아니, 그 답변이 그리고 아니, 일반적으로 유세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또 나간 거잖아요.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의외였다는 거고 약간 좀 비교를 하자면 박지원 의원이 뭐 평양 대사 하겠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거는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또 답변이 여기까지 두 분 사이의 공방 여기까지 하겠는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지지율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철수 후보를 디펜스 하는데 첫 번째 기회를 쓰셨고 디펜스 아닌데. 디펜스는 아니지만 예. 약간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거. 예, 좀 그렇죠, 그죠? 자 그럼 홍준표 후보. 예. 스트롱맨. 예, 누굴 지목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어제 그 TV 토론에 보면은 안보에 대해서 그냥 1시간 동안 거의 말싸움을 여러 후보들이 막 하는데 근데 궁극적인 거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시중에 문찍기
김이란 말이 있죠.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가 좋아한다. 그 본질적인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하나하나 추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송민순 사건 이런 거 다 보면 개별적으로 다 해명도 하고 뭐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 들어보면은 김정은이가 좋아할 것 같은 거는 실제로 좋아하는 거는 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거는 하나같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 북한에다가 달러를 그냥 박스채로 갖다 주는 개성공단 열어가지고 20배로 아니 자 들어보세요. 20배 늘리겠다. 질문을 좀 줄여주세요. 예 네, 그리고 네. 그 뭡니까 또 금강산 열겠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싫어하는 사드 배치는 반대하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먼저 가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먼저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개개 하나하나 논쟁에 대해서 입씨름이나 사실관계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어떻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이한테 유리하고 좋은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건 하나같이 안 하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관이 불안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제가 답변을 준표 드릴게요. 질문이 너무 길어요. 예. 그 정도 합시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인입니다. 예. 우선 국민들이 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외교 문제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물어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30% 넘는 후보는 유일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요. 지금 말씀하신 홍준표 후보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보 말로만 외쳤지 실제로 안보는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냐요. 보수정부 9년도 안보 실패했고 안보 무능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저는 어지간히 해라. 그만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돌아가신 정치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제일 싫어하는 정권이 민주정권이라는 거예요. 왜? 민주정권 정통성 있는 정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면 자신들 운신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수정부 9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활기를 쳤습니까? 핵개발 다 했잖아요. 아니 그 도로 편을 그렇게 만들어줘놓고 놀게끔 만들어줘놓고 왜 역으로 생각하십니까? 덮어 씌우지 마세요. 한마디 할게요. 아니 여기 1대1 됐을 때 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스트롱맨입니다. 그런데 지지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잘생긴자 이야기도 지지율 순서 들어가는 거고 뭐든지 그 지지율 순서로 가는데 그 지금 지지율이 실제로 문재인 후보도 객관적인 지지율보다는 안보를 잘 다루냐는 보면 그보다 한 10% 정도 낮습니다. 안 낮아요. 실제로 낮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세요. 데이터로 저도 안 그래도 그 유심히 봤습니다. 네. 그래 되니까 그거는 누가 잘생긴지 질문에도 똑같이 지지율 순서 들어가는 거고 누가 그래 되기 때문에 경제는 누가 잘 다루느냐 그 문제 물어도 지지율 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객관적인 그 반론이 될 그 수가 데이터를 없고. 보면요. 경제를 잘 다룰 사람, 예. 그다음에 북핵이나 이런 안보 문제를 잘 다룰 사람, 항목별로 쭉 나 부정부패를 잘 체크할 사람 물어보면 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을 얘기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 지지율이 있어가지고 객관적인 전체적인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는 안보를 잘 다루는 데 보면은 낮게 나온 걸 내가 유순위 봤다니까요. 질문 안 했으면 답을 들으셔야죠.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국민들의 여론조사 할 때요. 네.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인상 비평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근거가 없죠. 인상 비평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헬로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좀. 전문 용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국민 여론을 분별을 할 때 시중에 우리가 체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데이터로 확인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확인되는 걸 존중해야죠. 왜 그걸 자꾸 무시합니까?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여론조사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고 쳤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빠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론에 뭐 영향받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와 대화한다 이랬잖아요. 다 사고 쳤잖아요. 여론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한 번 더 치시죠. 그 이제 여론조사 그렇고 독재 정부를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정부가 독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이미 87년 체제 이후에 전부 다 민주주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난 그 핵을 개발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누가 했느냐? 그래 본다면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가장 그 개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거라도 좀 대시고 그 얘기 좀 하세요. 헐렁한 레파토리도 아리랑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3번. 예, 잘 씁니다. 이거 잘 씁니다 해서 다 넘어가 버리는데. 찰스가 제인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갑철스 MB 아바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했죠. 제가 했는데. 오죽 했으면 토론 주제와 약간 벗어난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많이 벗어나. 예, 그래서 뭐 네거티브 그만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는 근데 그것과 추가로 하나 더 말했어요. 제가 검증의 차원에서 저의 집사람 1+1 채용 의혹 상임 국회 상임위 통해서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서 제인의 아들 특혜 채용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있어요. 그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저희 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기 노력하고 있어요. 뭐 고용 정보원 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 제출 거부하고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거다. 거부를 우리가 막았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서울대에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객관적인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해서 확인하면 될 것인데 왜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다 해명했으니까 당신은 스스로 더 해명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빙의 밀도 1위로 등극하셨습니다. 네. 제인입니다. 자료 요구는요. 저도 국회의원님이고 우리 이용점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상임위 안 열려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임위 열렸다고 해서 안 주던 자료를 갑자기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으면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후보로서 문제 제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자꾸 국회의장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안철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안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후보로서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자료 공개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면 돼요.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예? 서울대 의대 정원이 나왔잖아요. 아닌 거를 자꾸 본부에서 하라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국회의장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자, 아니 그럼 왜 설명하면 다시 물어볼게. 다시 물어볼게. 자, 우리가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달라는 것과 증인이 아니거든요. 증문에 나온. 국회의원 차원에 달라는 것과 상임위 차원에 달라는 때 피감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자료 주는 폭이 틀려요.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 의대 교사 그런 말을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익명에 숨어서 출처가 누군지 말하지 않고 하지 말고 공적인 나라에서 말하면은 반박도 하는 것이고 그 반대 당사자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대선이 아니라서 대선 이후라도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대선 전에 정리하고 가자는 게 저 찰스의 생각입니다. 저 찰스. 빙의 100%. 제인도 빙의도를 높여주셔야 공장장님.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 제가 답변하고 답변하고 제인입니다. 그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 끝나자마자 네거티브를 하시더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후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는지 다 보고 있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왜 빠지느냐. 자꾸 남 탓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오로지 반 문제는 하려고 후보 나오신 분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지지율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받아주시고 그러면. 아니 뭐반 문제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죠. 원래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더 높았는데 저희들이 근접했는데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등 후보 찰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승민에게 물어볼 거예요. 승민에게. 자, 평양 대사 발언 저는 이리 생각을 해요. 뭐냐.
어제 이제 토론의 내용 보면은 약간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 말을 누가 한 거냐. 그 자리에 박지원이 있고 유성엽이 있는 그 자리에 찰스 제가 있었으면은 뭐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찰스 없는 상태, 제가 없는 상태에서 박지원이 유성엽이 있는 그 지역구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또 게다가 박지원이 평양 대사하겠다는 말을 어제 오늘 한 겁니까? 몇 년 전부터 나중에 통일되면은 내가 평양 대사 해보겠다 희망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그 옆에 있는 지역구 유성엽 오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이기기만 하면은 이 의원 장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마치 뭐 저 찰스가 유성엽에게 장관 어디 줄게요. 아니면 박지원에게 대사 우리 둘이 합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유승민입니다. 찰스 걱정돼요. 토론하시는 모습 보면 지금 걱정돼요. 아니 왜 너무 그 걱정하지 문재인 마시고 따라다니면서 갑철순이 MB 아바타리 이런 소리 해가지고 디스당하고 이거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디스당하는 모습 그 모습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적절히 답변을 해 나가느냐 그 내공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국민의당은 그 많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 너 장관해 이런 얘기는 그냥 의원들끼리 커피 먹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유세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남북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체 상태에서 평양 대사 그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어떻게 보면 정략적 이의가 숨어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자체가 농담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찰스 정말 걱정돼요. 그만 괴롭히세요. 농담이라는 것은 농담이라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농담이라는 것은 저 찰스의 농담이 아니라 박지원이 그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 마치 찰스가 생각할 때 국민의당의 당 대표가 농담한 거다. 그런 걸로 농담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 스트롱입니다. 아이고, 지금 뭐 분위기로 보니까 박지원이 농담 여러 번 하죠. 저 안철수 후보를 그냥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인데. 아니, 집중 공격이 아니라 정말 제가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해야죠. 자, 토론입니다. 네. 마지막인데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유승민입니다. 예. 우리 찰스한테 좀 질문 좀 할게요. 찰스한테. 예. 어제 오락가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털고 넘어갔어야 됐다. 좀 얘기 좀, 그러니까 이제 평양 그 대사 얘기는 끝났고 대북 송금에 공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은 뭐예요? 대북 송금에 공과가 있다. 공은 뭐예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과라고 있다고 표현하지 정확치 않았고 햇빛 정책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표현을 했지. 아니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 제가 표현하지 여기 않았어요. 다음에 나오면 영상 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햇볕 정책과 대북 환경 정책을 어떻게 양존시킵니까? 자, 햇볕 정책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햇볕에 대한 정책인 것이죠. 대북 정책 중에 햇볕 정책만 있겠어요? 달빛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걱정된다고요. 자, 대북 이게 정책이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말할게요. 3부에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달빛 정책과 삼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이었습니다. 바람 정책만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 정책 하자는 그런 취지를 말하는 제가 것이 말씀드렸는데 모든 대북 정책에 햇볕만 하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세요. 하여튼 3차 토론에서는 오락가락이 아니었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정치 지도자로서 아까 그 승민 얘기하다 끊어졌어요. 예.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 저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사드 오락가락 하는 거, 대북 송금 공과 문제, 햇볕 정책, 뭐 달빛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햇볕 정책과 대북 제재 정책의 사이가 달빛 정책입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 없이 손 드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먼저 하겠다고. 제가 좀 한 말씀 예. 드릴게요. 저는 사실 뭐 제인입니다. 예. 예. 그 찰스 지지율이 너무 빠져서 사실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양강이라고 우기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TV 토론은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 토론에 임하는 자세. 그다음에 토론에서 본인이 얘기한 내용.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토론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 평가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세는 거의 삐친 도련님 같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뭔가 삐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왜 갑출수라 그랬냐, 왜
뭐 아바타라 그러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세상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뭔가 좀 삐쳤다 이런 느낌이고 도련님이 삐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내용도 정책 질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네거티브 질문만 던지고 정작 안보 정책 관련된 질문 하나도 없었다는 거. 평가를 들어보면 아, 이거 갈수록 나빠지고 심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대통령 후보로 치고는 너무 좀 격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세도 F 학점이고 내용도 뭐 0 엉뚱한데 엉뚱한 주제를 갖고 얘기했고 평가도 거의 뭐 지금 낙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홍반장인데 뭔가 제가 좀 하나 끼어들어 되겠습니까? 됩니다. 예. 뭔가 네.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찰스에게 독대를 해서 직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 없어요? 홍 반장님 먼저 껴주시죠. 홍만정 먼저 말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해요. 우리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너무 여유로 부리고 있는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제인이 너무 제인을 너무 여기는 지금 제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 당신이 너무 아예 여유를 부리는데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고 남한테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정권을 다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을 이래 보이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 어제 안철수 후보 솔직히 되게 못했습니다. 못했는 이유가 그럼 실제로 제대로 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뭐 NT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아들 취업 문제 그런 거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말 자기한테 유리한 홈그라운드를 놔둬 놓고 다른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갑철순이 MB 아바타니 뭐 그 상임위 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점수를 많이 읽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어제 그 안철수 후보 참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려고 하면 제대로 했어야지. 아니 근데 저 승민입니다. 네, 승민 얘기 좀 하고 우리 오케이, 찰스 합시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도 만만치 않았어요. 뭐가요?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요? 신경질 안 내는데. 신경질 내는 할아버지 같아. 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 그래도 다 대통령 후보끼리 나오는데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조금 찌질한 질문을 했다 그래도 하긴 했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됐어요. 그래 하세요. 됐어요. 냅둬요. 이렇게 가면 적어도 지금 1위 후보가 말이죠. 아무리 좀 질문이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서 갑철수 문제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문건이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면 질문 형식이 좀 그래 그 시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 왜 유출이 됐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유감을 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디스를 했으면 되는데 신경질적인 그 할아버지 모습 그거 좀 그래요. 찰스입니다. 제인입니다. 찰스입니다. 요거 답변 드리고 찰스하고 더 드릴게요. 찰스하고 찰스하고 이제 예. 아니 조금 전에 홍보원장이 도와주는 척 하더니 결국 안 도와주네요. 안 도와주. 자, 제가 어제 좀 삐진 모습이 조금 보였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삐졌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자 MB 아바타 갑철수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인 본인 입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좀 그렇게 했더니 본인은 제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말 한마디 얻어내려고 그 말 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자, 정책 질문이 없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1차 때 너무 못한 거 다 알잖아요. 자, 2차, 3차 이제 전반전 끝난 겁니다. 이제 전반전. 자, 4차, 5차, 6차 기대해 주시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승리. 제인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제인입니다. 갈수록 나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아지면 좋겠는데 겔7 같지 않아요? 야심작으로 꺼내놨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시장에서 혹평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드셔야 된다. 주제는 게 우리 정태욱 대변인 말씀처럼 훈계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제인이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이게 화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신경질 반응. 충분히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 찰스가 얘기한 것처럼 뭐 저도 오죽하면 그랬겠냐로 디펜스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성품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긴 거는 맞는 거는 쿨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 성격이
제 성격이 예, 그런 거라 조금 대통령 아쉬움이 있더라도 승민입니다. 아니 뭐 얘기 대통령 되시려면 성격 바꿔야 돼요. 아니 성격은 안 바뀌고요. 저는 쿨 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 드릴게요. 찰스입니다. 찰스. 제인이 지금 뭐 대통령 후보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고마해라는 이 정신 이거 없어야 돼요. 이제 뭔만큼 하면 고마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4차 5차 토론에도 어떤 경우에도 고마해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인입니다. 고마워란 말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홍반장입니다. 홍반장을 어제 바꾸셨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후보 뭐 그냥 무난하긴 했는데 한 가지 이 특징은 이미 내가 1등 됐으니까 말에 휩쓸리지 않겠다. 모든 거를 디펜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논쟁을 그걸로 너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기 때문에 이제 뭐 너들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빙의한 그 문재인 후보도 지금 그런 입장을 많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너무 오만해 보이고 저렇게 계속 갔을 때 실제로 집권했을 때 얼마나 이 오만한 행동을 할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승민입니다. 그게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어저께 심상정 후보가 변심을 했어요. 2차 토론회는 4대 1이었잖아요.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제일 잘하는데 그 두 사람이 주포로 돼가지고 문재인을 막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밀렸는데 어저께는 굉장히 선망할 수 있었던 게 정책 분야나 디테일 분야는 심상정 후보가 다 해줬어.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는 그냥 신경질만 내고 있으면 돼요. 아니 신경질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있었지. 홍반장입니다. 답변 나가면 됐어요. 그 말 맞습니다. 홍반장입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어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 이야기를 중에 한 번 막 그만해라.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고 오늘도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진실로 집권했을 때 저 모양대로 저대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걸 참 걱정스럽겠다. 승민입니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을 디스하고.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찰스입니다. 최근에 뭐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냈더라고요. 하면서 문재인과 심상정이 단일 후보로. 그래서 정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없어요. 우려 아닌 우려를 어제의 모습을 보고서 살짝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의 모습을 보고서 정의당과 그런 게 아닌가. 함께하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 지금 살짝 받았어요. 정의당이 없기 제가 때문에 제인입니다. 정말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토론에도 저한테만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뭐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변하기 바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오라고 끊을 수밖에 없고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 좀 해 주시고 분명한 거는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세요. 자꾸 문재인이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안 먹히는 건 이미 다 검증됐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뭘 할 건지 뭐 잘할 수 있는지 얘기에 집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경질 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이 돼 보세요. 제인의 입장이 돼 보세요. 계속 18분 동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 18분 동안 질문 받다가 끝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끊을 건 끊어줘야 제가 질문할 시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은 충분히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태도로 치면요. 홍반장이 최고 그거 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홍반장입니다.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니 세상에 형사범죄가 고해성사한다고 사면 받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가능해요? 아니죠. 아니 그렇죠. 검사 출신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맨입으로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부분은 이제 홍반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본데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45년 전의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했는 게 아니라 친구가 했는 이야기를 말리지 못했다는 것에 잘못을 그 12년 전에 저걸 했습니다. 뭐 어쨌든 고해성사를 했고. 잠깐만. 고대목의 질문. 고대목의 질문. 친구가 한 걸 말렸다는 얘기를 자서전했습니까? 아니 말리지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자서전했어요? 뭐예요? 친구들이 하는 걸 내가 못 말려서 미안하다. 그걸 자서전에 아니요. 그러니까 자서전에 그런 게 자서전에 그렇게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잘못. 아니 승민입니다. 그 부분은 해석이 어저께 홍 관장이 해명을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본인이 말리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보세요. 말린 게 아니고
함께 그것을 구해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 구해줬다는 말 아니 그런 말은 아니었고. 네, 그건 뭐예요? 자 그다음 말린 겁니까? 자, 못 말린 겁니까? 그 이야기 말고. 그 부분에 좀 정확하게 짚고 자. 넘어가자고요. 승민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 그 책 내용이 말린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다고. 제가 승민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히 우리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라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해명이 정확한 해명입니까? 말리지 못해 45년 전에 있었던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2005년도입니까? 예. 이 책을 낸 건 맞고요. 예. 고해성사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의를 하지 않았고 예. 모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 해명이 맞는 해명입니까? 막 아니, 답변하세요. 어쨌든 그냥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답변이 맞았냐고요. 객관적으로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이 그게 지금 그 자서전을 현재 읽고 나서 순간에 보면은 그 자서전을 읽고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 안 맞아요. 예. 팩트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그리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답변을 해달라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 아니, 말렸다고 이게 지금 대답했다가 말린 2002년에 거죠. 보면은 네. 빨리 노무현 나가시죠. 대통령께서 다른 얘기로. 이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보 나 도와줘. 거기에 보면은 가정 폭력을 그냥 아이고, 진짜 또 이야기한 거 얘기하십니까? 있고. 아, 정말입니다. 저 부인을 그냥 이게 지금 올려쳤다는 2007년 거. 대선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2007년 아이고,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참나. 그러죠. 어제 걸로 그 어제 걸로 40년 전 했어. 얘기를 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다시 뭐 어제 그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제 이야기는 너무 정치적인 공방이다.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승민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확실히 비위가 아니 욱승민. 정말 후보께서는 이번에 그 성완종 문제 예. 그 문제도 저는 무죄 맞습니다. 2심에서 무죄 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예. 자신이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예. 이 법원에 할애한 부분에서 도의적인 사과는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년 2개월을 지금 도지사 공백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중하게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를 내세요. 대화할 때. 잘했다고 자꾸 화를 내세요. 이 문제는 화를 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자세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만 사과를 클리어합시다.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말리지 못해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 그거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객관적인 그 사실 클리어해달라고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는 좋은데 예, 예. 사과를 좀 이해가 되게 사과를 해달라고요. 자, 이게 법률가 출신 제 찰스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홍반장 이 명확히 짚어야 할 게 이거인 거예요. 자, 그 당시에 흥분제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책에 써놨는데 홍반장이 책에 써놨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같이 하숙집에 있었던 장모 사장, 박모 전 장관 이런 사람 끌어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요즘 인터뷰 보니까 전혀 사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서전의 자 이야기. 그렇다고 한다면은 홍보원장은 자서전에 없는 이야기 쓴 거야 아예 생짜로 사실관계 자체 없는 이야기 썼든지 아니면은 세 명이 입을 맞춰서 없던 걸로 지금 만들고 있든지 1번 답안인지 2번 답안인지 어떤 것이 되더라도 홍보원장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제인입니다. 생각이 그거예요. 찰스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어제. 제 말이 왜 엉뚱한 걸 해가지고 점수를 잃어요. 자, 두 번째 거. 자, 어제 맨입 발언도 있어요. 맨입 발언. 맨입. 네. 네. 맨입에 해줬겠냐 예. 이런 말 했어요. 예. 사면을 예. 성완종 다른 사람이 회장을 그런 말 한 건 모르지만 홍반장이 할 말은 아니었다. 마이 찰스가 혹시 그 맨입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는 건 가능할 텐데 네. 홍반장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맨입 발언하는 게 국민들 어떻게 생각해서 뭐 보이겠지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대선 후보 토론회 이렇게 안 돼서 하는데 나올 말은 아니죠. 예. 아니 홍반장입니다. 네, 홍반장입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너도 돈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한 아니죠. 거기 때문에 제인입니다. 예, 그렇게 예. 말씀드린 게 예. 아니고요. 예. 누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팩트냐라는 예를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성완종 메모에 나왔으면 그 유죄입니까? 예. 그럼 법원에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 당신은 그것만 가지고 자꾸 주장합니까? 라고 예. 제가 디펜스한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르게 들으면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 문제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우리 버럭화를 문재인 내시는 후보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걸 이야기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 질문하니까 버럭 화를 내신 거 아닙니까? 승민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도 어저께 자꾸만 너무 많이 피해 가세요. 그러니까 꼭 듣고 싶은 말들
꼭 중도층에서도 듣고 싶은 얘기들을 이를테면은 송영근 기무사령관 그분한테 국가보안 폐지라고 얘기했던 거 운명 327쪽에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아니세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적 근데 없다고 어떻게 그랬고. 이게 만약에 아니,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제1입니다. 예. 보안사령관을 불러놓고 기후사령관 불러놓고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하는 거 앞뒤가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왜 했겠어요? 왜 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데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그 증언하신 분은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것들을 순수성이 없는 얘기예요. 아니요. 근데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이기고 나서 과반의석 되고 나서 아니, 법안됐어요. 그건 맞아요. 2003년에는 그건 쟁점도 아니었어요.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뭐 그런 거는 좋아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민수 회고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론이 있는 거예요. 송민수과 김경수의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건 다 그런 정리됐어요. 부분에서 어떻게 다 정리된 다 겁니까? 정리됐어요. 저 정리해 드릴까요? 정리해주세요. 예. 송민순 전 장관의 책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기 전에 물어봤다는 팩트도 아닙니다만 물어보기 전에 송민순 장관에 보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저께 그러면 16일 자 유승민입니다. 18일 이미 근데 결정됐어요. 어저께 심상정 의원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까지 풀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는 대충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전공법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제인입니다. 그다음에 아들 특혜 문제. 자, 아들 요것만 특혜 먼저 문제 하고. 잠깐만요. 아들 요것만 특혜 먼저 문제에 하고. 대해서도 뭔가 좀 깨림칙하고 뭔가 우리 뭐 먹고 나면은 좀 속이 거북해서 좀 찝찝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답변들을 하니까 자꾸 신경질로 이건 아니다라고 아닌데 왜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아니요, 대해서. 제인입니다. 이거 제가 예.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 그 답변을 듣고 재반박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뭐든 상관없이 했던 말만 계속 반박해요. 반복한단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북한에 이걸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설명이 됐잖아요. 이미 기자들도 다 설명이 됐다고 해서 끄떡끄떡하고 별 기사화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참 다시 문제제기하는 거는 상대방의 해명이나 설명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니,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거고 그런 걸 두고 우리가 정치 공세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그렇게 이거 하면 안 돼요. 승민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홍반장입니다. 이거는 정치 공세가 아니에요. 공세예요. 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인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 중도층에서는 이 문제를 클리어하려는 건데 예컨대 답변이 부족하면 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를 정치 공세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고자 잘못된 지금 거예요. 답변을 다 했는데 홍반장 자, 하시죠. 홍반장 한번 홍반장님. 합시다. 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색깔론으로 그냥 역으로 칩니다. 지금 문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언제 어느 시점에 그 기권할 것인가를 결정했는 걸 알고 싶은 하는 것보다도 왜 그 문제를 북한에다가 물어봤느냐. 기권의 시점 전후에 관계없이 왜 북한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그거를 우리 제인입니다. 국민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또 한 책에도 가지는 아니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아까 그때 지지율이 1위니까 뭐 대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적인 답변하는 거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해명을 잘 안 하는 거나 아니면 이게 색깔론 같은 경우로 아예 그냥 양 다른 걸로 덮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아드님 그 특혜 취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전혀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캠프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그냥 해명을 시키거나 그다음 그 송민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색깔론으로 그냥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로 가지고 자꾸 하는 게 지금 알겠습니다. 문제라는 네. 겁니다. 시작하기 자, 없어서 이제. 제인입니다. 요건 정리해 줄게요. 그 북한에 왜 물어봤냐? 유엔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인데 왜 물어봤냐 이거 아닙니까? 송민순 책을 보면 다 왜 물어봤냐가 아니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물어본 거 사실은 객관적인 팩트 아닙니까? 예. 송민순 책에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송민순 책에 보시면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송민순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유엔 대표부에서 우리가 북한 외교관들이랑 접촉을 해보니 크게 반발하지 않더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 당시에 김만보 국정원장이 그러면 제가 대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봤다는 얘기.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만 확인해달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아니, 물어봤다는 얘기를- 거 지금 참네. 중요한 거는. 송민순 장관의 판단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그런 그게 거를 뭐가 비판으로 잘못됐어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물어본 것만 확인해달라는 그러니까 거죠. 대화하는 거죠.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왜 물어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태우 장부장관. 난장판에 대화하는 거 보니까 토론이 끝날 때가 대화를 물어본 하겠습니다. 거에 대해서 확인만 해주면 그거는 나중에 판단을 국민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김만복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얼마 지금- 남았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자, 찰스가 너무 자, 반응이 찰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인한테. 어제 홍 관장이 물어본 건 이거였어요. 성완종 관련해서는 몇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면을 두 번을 했는데 참여정부에 일어난 게 아니냐. 중요한 건 제인이 항상 그런 말 해요. 부정부패 사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여가 된 것이냐. 앞으로도 그거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이 좀 적절치 않다. 그다음 인권 결의안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쉽게 말을 하면은 뭐 몇 년 전에 최근에 북한에서 장성택을 내서 뭐 화염방사기 고사포로 사망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북한에다 물어볼 일이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을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권 결의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에 물어보고 말고 할 성질 것이 아니지 않냐. 아니죠. 예. 그건 분명합니다. 제인입니다. 대통령 주재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이미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송민순 장관이 외무부 장관으로서 자꾸 찬성을 해야 되고 본인이 근거를 제시했어요. 북한이 그렇게 심하게 반발을 안 할 것 같습니다라는 정보 판단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은 났는데 송민순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본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요. 대통령이 장관 한 사람의 말을 저렇게 중히 여기는구나. 알았어. 내각의 합의를 저렇게 이끌어내는 거라는 걸 새삼 배워야 되는 대충 것이지. 하나만 더. 그 자, 교훈이 다르게 뭔지 이 얘기는 알아야 대충 돼요. 우리가 국민들이 들으면 알겠고 하나만 한 홍 반장이 어저께 그 마지막 성완종 두 번 사면 문제를 질문을 잘못했어요. 뭐 맨입을 해줬습니까? 그건 잘못된 부분인데 왜 두 번이나 해줬어요? 한 사람을 사면?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 좀 해줬어요. 왜 사면을 두 번 지금 해줬는지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데 왜 성완종을 두 번이나 사면을 해주는? 그 답변을 또 왜 드려야죠. 사면을 두 번 해준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왜 그것이 문재인의 책임입니까? 왜 그 민주당이 모든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모든 일이 문재인 후보가 한 겁니까? 아니 그냥 설명을 노무현- 해달라는 문재인 거죠. 후보가 자, 대통령이었어요. 찰스가 답을 할게요. 찰스가 답을 할게요. 최근에 우리 그리고요. 이제 김기춘에 아니, 자, 대해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아니, 자, 김기춘, 우병우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면에 보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든지 민정수석이든지 관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민정수석, 비서실장, 지금은 대통령을 제기한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이게 이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노무현 정부 때 사면 절차는 분명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검찰에 전혀 관여 안 했잖아요. 검찰을 어떻게 좌지우지 안 했잖아요. 사면 절차는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찰스입니다. 절차를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 만약에 재인이 대통령이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성완종 같은 사람이 또 두 번 사면될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부가 해명해야 될 일이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사안인데. 아니 저 제인 에? 놀랍습니다. 우리 승민입니다. 왜요? 근데 이 사면이 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이철희 소장님. 네. 근데 사실상 사면의 최고 책임자는 민정수석입니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법무부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사면은요. 미룹니까? 사면은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책임 있는 것이 잠깐만요. 민정수석입니다. 사면은요.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이 절차는 법무부가 정권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법무부에서 올라온 들어보세요. 거를 가장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인가 알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명단이 없는 걸 제인께서 넣고 안 그렇게 넣고 하는 말씀하시면 안 거는 되고요. 그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시간이 거는 다 국민이 됐어요. 알아요.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설명을 도대체 들을 생각을 안 하니. 자, 방금 말한 공장장 말도 시간이 여기서 못 하잖아요. 네. 자, 토론에 시간을 늘리든지 참여자 수를 줄이든지 대선 토론도 우리 앞으로는 5자 토론 말고 아니, 그래요. 양자 토론, 3자 토론 이런 거 하자 이 말이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문재인 후보가 일축을 한 겁니다. 우리말에 일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걸 써야 돼요. 아니 일축해야 상식적으로 됩니다. 고마해. 상식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 자, 이제- 상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상식인데. 자, 인사들 하시죠 이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각자 빙의된 채로 인사하시고 다음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테니까 한 두세 번 더 모실 것 같아요. 예, 빙의하신 채 인사하시고 가시고 짧게. 예, 제인입니다. 지적해 주신 충고는 잘 받겠고요.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 각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의 얘기에 좀 집중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반장입니다. 정말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TV 토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찰스입니다. 새로운 모습,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유승민입니다. 쭉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준표 후보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보 말로만 외쳤지 실제로 안보는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냐요. 보수정부 9년도 안보 실패했고 안보 무능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저는 어지간히 해라. 그만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돌아가신 정치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제일 싫어하는 정권이 민주정권이라는 거예요. 왜? 민주정권 정통성 있는 정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면 자신들 운신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수정부 9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활기를 쳤습니까? 핵개발 다 했잖아요. 아니 그 도로 편을 그렇게 만들어줘놓고 놀게끔 만들어줘놓고 왜 역으로 생각하십니까? 덮어 씌우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여기 1대1 됐을 때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스트롱맨입니다. 근데 지지율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누가 잘생긴자 이야기도 지지율 순서대로 가는 거고 뭐든지 지지율 순서로 가는데 지금 실제로 문재인 후보도 객관적인 지지율보다는 안보를 잘 다루냐는 보면 그보다 한 10% 정도 낮습니다. 안 낮아요. 실제로 낮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세요. 데이터로 저도 안 그래도 유심히 봤습니다. 네. 그래 되니까 그거는 누가 잘생긴지 질문에도 똑같이 지지율 순서대로 가는 거고 누가 그래 되기 때문에 경제는 누가 잘 다루느냐 그 문제 물어도 지지율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객관적인 그 반론이 될 수가 데이터를 없고. 보면요. 경제를 잘 다룰 사람, 예. 그다음에 북핵이나 이런 안보 문제를 잘 다룰 사람, 항목별로 쭉 부정부패를 잘 체크할 사람 물어보면 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 되는데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 지지율이 있어가지고 객관적인 전체적인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는 안보를 잘 다루는 데 보면은 낮게 나온 걸 내가 유스님 봤다니까요. 질문하셨으면 답을 들으셔야죠.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국민들의 여론조사 할 때요.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인상비평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근거가 없죠. 인상비평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헬로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좀. 전문 용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국민 여론을 분별을 할 때 시중에 우리가 체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데이터로 확인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확인되는 건 존중해야죠. 왜 그걸 자꾸 무시합니까?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여론조사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고 쳤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빠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론에 뭐 영향받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와 대화한다 이랬잖아요. 다 사고 쳤잖아요. 여론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한 번 더 치시죠. 그 이제 여론조사 그렇고 독재 정부를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정부가 독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이미 87년 체제 이후에 전부 다 민주주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난 핵을 개발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누가 했느냐. 그래 본다면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가장 개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라도 좀 대시고 그 얘기 좀 하세요. 헐렁한 레파토리도 아리랑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3번. 예, 잘 씁니다. 이거 잘 씁니다 해서 다 넘어가 버리는데. 찰스가 제인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갑철스 NBA 아바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했죠. 제가 했는데. 오죽 했으면 토론 주제와 약간 벗어난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많이 벗어났죠. 예, 그래서 뭐 네거티브 그만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는 근데 그것과 추가로 하나 더 말했어요. 제가 검증의 차원에서 저의 집사람 1+1 채용 의혹 국회 상임위 통해서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서 재인의 아들 특혜 채용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있어요. 그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저희 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기 노력하고 있어요. 뭐 고용 정보원 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이 경기가 어떻게 된 거다. 거부를 우리가 막았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서울대에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객관적인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해서 확인하면 될 것인데 왜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나는 다 해명했으니까 당신은 스스로 더 해명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 빙의 밀도 1위로 등극하셨습니다. 네. 제인입니다. 자료 요구는요. 저도 국회의원이고 우리 이용점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상임위 안 열려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임위 열렸다고 해서 안 주던 자료를 갑자기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으면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후보로서 문제 제기를 당한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성실하게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자꾸 국회의장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안철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안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후보로서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자료 공개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면 돼요.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예? 서울대 의대 정원이 나왔잖아요. 아닌 거를 자꾸 본부에서 하라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국회의장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자, 아니 그럼 왜 설명하면 자, 다시 물어볼게. 다시 물어볼게. 자, 우리가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달라는 것과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사드 오락가락하는 거, 대북 송금 공감 문제, 햇볕 정책, 뭐 달빛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햇볕 정책과 대북 제재 정책의 사이가 달빛 정책입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 없이 손 드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먼저 하겠다고. 제가 좀 한 말씀 예. 드릴게요. 저는 사실 뭐 제인입니다. 예. 예. 그 찰스 지지율이 너무 빠져서 사실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뭐 양강이라고 우기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TV 토론은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 토론에 임하는 자세. 그다음에 토론에서 본인이 얘기한 내용.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토론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 평가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세는 거의 삐친 도련님 같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뭔가 삐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왜 갑출수라 그랬냐 왜 뭐 아바타라 그러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세상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 뭔가 좀 삐쳤다 이런 느낌이고 도련님이 삐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내용도 정책 질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네거티브 질문만 던지고 정작 안보 정책 관련된 질문 하나도 없었다는 거. 평가를 들어보면 갈수록 나빠지고 심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대통령 후보로 치고는 너무 좀 격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세도 F 학점이고 내용도 뭐 엉뚱한 주제를 갖고 얘기했고 평가도 거의 뭐 지금 낙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홍반장인데 뭔가 좀 하나 끼어들어 되겠습니까? 뭔가 네.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 찰스에게 독대를 해서 직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 없어요? 홍 반장님 먼저 껴주시죠. 홍 반장 먼저 말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해요. 우리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너무 여유로 부리고 있는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제인이 너무 제인을 너무 지금 제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여유를 부리는데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고 남한테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정권을 다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을 이래 보이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어제 안철수 후보 솔직히 되게 못했습니다. 못했는 이유가 그럼 실제로 제대로 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엔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 취업 문제 그런 거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말 자기한테 유리한 홈그라운드를 놔둬 놓고 다른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 갑철순이 MB 아바타니 상임위 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점수를 많이 읽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어제 안철수 후보 참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려고 하면 제대로 했어야지. 아니 근데 저 승민입니다. 승민 얘기 좀 하고 우리 찰스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도 만만치 않았어요. 뭐가요?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요? 신경질 아니야? 신경질 내는 할아버지 같아. 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 상대 그래도 다 대통령 후보끼리 나오는데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조금 찌질한 질문을 했다 그래도 찌질하긴 했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됐어요. 아 그래 하세요. 됐어요. 냅둬요. 이렇게 가면 적어도 지금 1위 후보가 말이죠. 아무리 좀 질문이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서 갑철수 문제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문건이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면 질문 형식이 좀 그래 그 시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 왜 유출이 됐으며 그 부분에서는 도의적으로 유감을 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디스를 했으면 되는데 신경질적인 그 할아버지 모습 그거 좀 그래요. 잘습니다. 제인입니다. 잘습니다. 요거 답변 드리고 잘 사고. 더 드릴게요. 잘 사고. 찰사하고 이제. 예. 아니 조금 전에 홍보관장이 도와주는 척 하더니 결국 안 도와주네요. 안 도와주. 자, 제가 어제 좀 삐진 모습이 조금 보였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삐졌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자 MB 아바타 갑철수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인 본인 입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좀 그렇게 했더니 본인은 제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 말 한마디 얻어내려고 그 말 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자, 정책 질문이 없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1차 때 너무 못한 거 다 알잖아요. 자, 2차, 3차 이제 전반전 끝난 겁니다. 이제 전반전. 자, 4차, 5차, 6차 기대해 주시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승리. 제인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제인입니다. 갈수록 나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아지면 좋겠는데 겔 7번 같지 않아요? 야심작으로 꺼내놨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시장에서 혹평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드셔야 된다. 주제는 게 우리 정대혁 대변인 말씀처럼 훈계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제인이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이게 화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니, 충분히 신경질 반응. 충분히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 찰스가 얘기한 것처럼 뭐 저도 오죽하면 그랬겠냐로 디펜스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승품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긴 거는 맞는 거는 쿨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거든요. 직문에 나온 국회의원 차원에 달하는 것과 상임위 차원에 달하는 때 피감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자료 주는 폭이 틀려요.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 의대 모 교사 그런 말을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익명에 숨어서 출처가 누군지 말하지 않고 하지 말고 공적인 나라에서 말하면은 반박도 하는 것이고 그 반대 당사자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대선 전이 아니라서 대선 이후라도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선 전에 정리하고 가자는 게 저 찰스의 생각입니다. 저 찰스. 빙이 100%. 제인도 빙의도를 높여서. 공장장님.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 제가 답변하고 답변하고 제인입니다. 그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 끝나자마자 네거티브를 하시더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후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는지 다 보고 있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왜 빠지느냐. 자꾸 남 탓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오로지 반 문제는 하려고 후보 나오신 분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지지율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받아주시고 그러면. 아니 뭐반 문제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죠. 원래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더 높았는데 저희들이 근접했는데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등 후보 찰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승민에게 물어볼 거예요. 승민에게. 자, 평양 대사 발언 저는 이리 생각을 해요. 뭐냐. 어제 이제 토론의 내용 보면은 약간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말을 누가 한 거냐. 그 자리에 박지원이 있고 유성엽이 있는 그 자리에 찰스 제가 있었으면은 뭐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찰스 없는 상태, 제가 없는 상태에서 박지원이
유성엽이 있는 그 지역구 사람들에서 한 거예요. 또 게다가 박지원이 평양 대사 하겠다는 말을 어제 오늘 한 겁니까? 몇 년 전부터 나중에 통일되면은 내가 평양 대사 해보겠다 희망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그 옆에 있는 지역구 유성엽이 오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이기기만 하면은 이 의원 장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마치 뭐 저 찰스가 유성엽에게 장관 어디 줄게요. 아니면 박지원에게 대사 우리 둘이 합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유승민입니다. 찰스 걱정돼요. 토론하시는 모습 보면 지금 걱정돼요. 아니, 너무 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다니면서 갑철순이 MB 아파트니 이런 소리 해가지고 디스당하고 이거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디스당하는 모습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적절히 답변을 해 나가느냐 그 내공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국민의당은 그 많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 너 장관해 이런 얘기는 그냥 의원들끼리 커피 먹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유세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남북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체상 상태에서 평양 대사 그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어떻게 보면 정략적 이의가 숨어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자체가 농담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찰스 정말 걱정돼요. 그만 괴롭히세요. 농담이라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농담이라는 것은 저 찰스의 농담이 아니라 박지원이 그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 마치 찰스가 생각할 때 국민의당의 당 대표가 농담한 거다. 그런 걸로 농담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 스트롱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로 보니까 박지원이 농담 여러 번 하죠. 저 안철수 후보를 그냥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인데. 집중 공격이 아니라 정말 제가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해야죠. 자, 토니입니다. 네. 마지막인데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유승민입니다. 예. 우리 찰스한테 좀 질문 좀 찰스한테. 할게요. 어제 오락가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털고 넘어갔어야 됐다. 좀 얘기 좀, 그러니까 이제 평양 그 대사 얘기는 끝났고 대북 송금에 공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은 뭐예요? 대북 송금에 공과가 있다. 공은 뭐예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과라고 있다고 표현하지 정확치 않았고 햇빛 정책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표현을 했지. 아니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 제가 표현하지 여기 않았어요. 다음에 나오면 영상 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햇볕 정책과 대북 강경 정책을 어떻게 양존시킵니까? 자, 햇볕 정책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햇볕에 대한 정책인 것이죠. 대북 정책 중에 햇볕 정책만 있겠어요? 달빛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찰스 비위가 있어서 걱정된다고요. 자, 대북 이게 정책이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말할게요. 3부에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달빛 정책과 3부에서 있었기 계속 때문에 이어집니다. 바람 정책만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 정책 하자는 그런 취지를 말하는 제가 거지. 말씀드렸는데 모든 대북 정책에 햇볕만 하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세요. 하여튼 3차 토론에서는 오락가락이 아니었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정치 지도자로서 아까 그 승민 얘기하다 끊어졌어요. 예.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 저 오락가락하는 부분 인터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방송사상 최대 인원을 한 수대에 모셨습니다. 4당 캠프의 뭐랄까 이거 이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이빨들을 저희가 모시고 사자 토론회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3자 토론을 했는데 난리가 났었거든요. 질서도 없는 데다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뒤죽박죽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규칙을 간단하게 정했는데 우선 첫 번째 규칙은 빙의 후보 이름을 말하고 상대방을 지목해서 하는 겁니다. 빙의. 두 번째는 지명해서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너무 많으니까 상대방 한 사람만 지목해서 두 분 사이의 공방이 2회 이상 이어지면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끊고 또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릴 텐데. 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태욱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란 대체 후보 홍준표 후보 대변인 정태욱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바른정당 의원. 예, 유승민 후보 캠프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측 장재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이 초선 의원 노는데 이 재선이 와가지고 참 정말 죄송합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선수로 이게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수로. 자, 우선 몸 푸는 의미에서 본인 캠프의 후보를 제외하고, 예, 어차피 본인 후보 캠프는 칭찬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 캠프 다른 사람 거론 안 하셔도 되고요. 한 사람만 지목하셔도 되고, 세 분 다, 그러니까 본인 후보를 제외한 4명을 총평하셔도 되는데 짧게 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1, 2, 3, 4번. 말씀하실 때 네. 제인입니다. 혹은 문재인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철이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 그래요? 예. 예. 문재인 후보 쪽입니다. 너무 예. 길어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제인. 오케이. 예. 예. 제인 쪽입니다. 아니, 말이 빈이, 이상하네. 빈이에요. 예. 제인입니다. 아, 제인입니다. 네. 예. 제인. 어제 다른 후보만 얘기하라고 그랬죠? 예, 다른 후보만. 어제 저도 뭐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도 너무 못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 아니, 토론회가 제가 본 것에도 3번째인데 이게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반대 경우도 있더라. 갈수록 못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요? 누구죠? 다 알던데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합니까? 너무 또 견제한다 그럴까 봐. 네, 네. 여기까지 아까 우리 좀 저기 기다리면서 다 합의 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자, 그러면 2번. 예. 저는 뭐 총평을 하라 하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너무 아니, 준표입니다. 하셔야 아, 예. 대란 대치. 대란 대치입니다. 대란 됐죠? 예. 대란 대치 홍준표. 너무 길어요. 예. 그럼 두세 자 정도로 해주세요. 대란. 스트롱이요. 뭐 대란 대치 간단하잖아요. 대란 됐죠? 스트롱 좋네요. 스트롱. 스트롱맨. 아, 그랬죠. 저 야. 스트롱. 스트롱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자잘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했다 그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문재인 후보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국민들이 아무 그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 안철수 후보는 너무 자잘한데 너무 매달려 가지고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할까요? 예. 자, 3번. 예, 잘 씁니다. 자연스럽네요. 이거 성공. 예, 잘 씁니다. 좋습니다. 예, 아마 5년 후에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대선 후보 토론에 너무 자주 하지 말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각 후보 간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장재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정말 내용면으로 어쩌자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치개혁, 외교, 안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5명 모두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답이 없어요. 5명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유승민 후보도 아직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 2가지 프레임입니다.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개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그 프레임하고 DJ의 햇볕 정책 그 2가지 프레임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과거 회기형 자기가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미국, 중국의 공동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한국이나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그리고 바로 내가 러시아에 날아가서 푸틴과 이 문제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이 3국의 정례화 이것부터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공약을 지금 발표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비전을 그러니까 박정희, 김대중을 뛰어넘는 안보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다음에 역대급 지금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아이 그 공장장님. 그거 외에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장재현 의원님은 의원님 공약을 발표하시고 의원님이 지금 튀어보시려고 하요 저 빙의를 안 하시나 근데 보다. 유승민 의원을 왜 뭐 대변 안 할 것도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5년 후에는 장재원 아니, 토론회를 의원이 보시면서. 아마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아 보니까. 토론을 보시면서 이제 maybe. 평론가는 그럴 것 여기까지. 예. 그런 좋습니다. 자, 앞으로 유승민 후보 승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거나 별명이 있나요, 유승민 후보에? 없죠? 그럼 승민입니다. 예, 승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 명을 지목해서 하는 겁니다. 지목해서 예. 지명 양자 토론. 예. 양자 토론 원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명 양자 토론 빙의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 번 순서대로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순서 없이 할 텐데 자 1번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자꾸 한 사람만 얘기하면 뭐라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 후보 저는 제인입니다. 네, 후보에게. 유승민입니다. 예. 그 어제는 뭐 우리 안철수 후보의 표현이 좀 유승민 후보 좀 실망스럽던데 딴 게 아니라 평양 대사 발언이요. 그건 그냥 수사 아닙니까? 수사죠.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공약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유승민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많은 유세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있는 앞에서 평양 대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유승민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하고 어떤 얘기가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더 재밌었어요. 농담이다. 어떻게 그런 걸 농담이라고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나하나 하고 나간 거죠. 그거는 확인은 한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확인 한번 하면 끝날 일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좀 제가 전 유승민 의원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그리고 유승엽 의원이 장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물었잖아요. 그것이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안철수 후보는 섀도우 캐면을 짠 거냐 이런 얘기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건 아니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변 왔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유승엽 의원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이제 득담한 거를 가지고 답변이 더 아니, 그러니까. 역대급이었어요. 저는 뭐 농담이었다. 유승민 의원도 지금 4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보통 유세장 가면 뭐 그런 정도 아니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유세장에서 좀 과했다. 예를 들어서 평양대사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답변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농담이었다. 아니, 그 답변이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세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또 나간 거잖아요.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의외였다는 거고 약간 좀 비교를 하자면 박지원 의원이 뭐 평양대사 하겠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거는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또 답변이 여기까지 두 분 사이의 공방 여기까지 하겠는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지지율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철수 후보를 디펜스 하는데 첫 번째 기회를 쓰셨고 디펜스 아닌데. 디펜스는 아니지만 예. 약간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거. 예, 좀 그렇죠, 그죠? 자 그럼 홍준표 후보. 그렇지. 예. 스트롱맨. 예, 누굴 지목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어제 그 TV 토론에 보면은 안보에 대해서 그냥 1시간 동안 거의 말싸움을 여러 후보들이 막 하는데 근데 궁극적인 거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시중에 문찍김이란 말이 있죠.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가 좋아한다. 그 본질적인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하나하나 주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송민순 사건 이런 거 다 보면 개별적으로 다 해명도 하고 뭐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 들어보면은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 거는 실제로 좋아하는 거는 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거는 하나같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 북한에다가 달러를 그냥 박스채로 갖다 주는 개성공단 열어가지고 20배로 자 들어보세요. 20배 늘리겠다. 질문을 좀 줄여주세요. 예, 그리고 네. 뭡니까 또 금강산 열겠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싫어하는 사드 배치는 반대하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먼저 가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먼저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개개 하나하나 논쟁에 대해서 입씨름이나 사실관계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어떻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이한테 유리하고 좋은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건 하나같이 안 하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관이 불안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제가 답변을 준표 드릴게요. 질문이 너무 길어요. 예. 그 정도 합시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인입니다. 예. 우선 국민들이 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외교 문제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물어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30% 넘는 후보는 유일합니다. 아이, 지금 그거는 말씀을 아니 들어